네, 오늘 미국 마케팅 학회 첫날로 참여를 했는데 Better Marketing for Better World, 좋은 세상을 위한 더 좋은 마케팅, 이 이니셔티브를 시작한 창시자 분들과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더 바라기는 이제 이분들하고 본격적으로 교류도 시작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노하우도 서로 나누고 그런 교류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Better Marketing for Better World라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더 좋은 마케팅, 더 나은 마케팅이라는 걸 주제로 계속해서 세션을 들었어요. 제가 연구를 하는 이유도 이 Better Marketing for Better World,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더 나은 마케팅, 제가 연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광고회사에서 일하거나 정부기관에서 일할 때 항상 가지고 있었던 제 동기이기도 하고, 박사과정, 석사과정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하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같은 동기와 같은 연구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을 맨 처음에 이제 우연히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고, 이분들 세션을 참여하는 얘기를 나누는 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같은 친구를 만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BW 이제 Better Marketing for Better, 좋은 세상을 위한 더 좋은 마케팅 창시하신 크리스티 무어맨 교수님도 직접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또 이 이니셔티브에 속해 있는 마케팅 학자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눴어요. 너무너무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When I envisioned this initiative within the Journal of Marketing, it was product AMA Winter Conference. One of the themes was something like that was the theme? Okay, that was the theme. But to be honest, and those of you that have been around, and I'm looking around the field, you know that you've been here thinking about all of these problems for a long time. What we tried to do was just put a shoulder to the effort, bring more attention, and I think as you'll try to make it more center stage, because I think the problem often is that the things that are most important seem like they're important to just a few people. What we want to do is get the whole field, get all of those imaginations fired up and operating on these problems. That's the only way we're going to make progress. So I'm glad you could join. 하루 종일 Better Marketing for Better World 세션에만 참가를 했는데, 예를 들면 리서치에 있어가지고는 이분들이 이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구매에 대한 분야가 아니라 이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공정책이라든지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라는 점을 이야기 나누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주제들을 얘기를 나눴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드냐,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으로 더 바람직한 선택을 하게 만드냐. 이분들이 연구에서도 다 대기업 마케팅만 연구하고 구매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도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혹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So we worked with NGOs. We created a survey. We had it translated into the regional dialect of Hindi. We did. 제가 하는 연구 분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경영대학 내에서 한국에서 더 많이 커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구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정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속 가능성이나 다양성, 사회적이나 환경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하는 게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금이 끊기거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들도 생기고 있거든요. 경영대학 내의 연구자들에게는 아직 정부 펀딩이 끊기는 위협이 덜하기 때문에 경영대학에서 앞으로 그런 사회적인 연구들, 환경적인 연구들, 다양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경영학자들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인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오늘 세션에서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for your friendship, for your... 교육에 관련된 세션이 진짜 재밌었는데, 그 좋은 사례로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교수님은 컨설팅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이분들과 함께 남아공의 빈민촌을 방문한대요. 남아공의 지역사회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 프로젝트를 일주일 동안 운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MBA 학생들이 나의 이 컨설팅 능력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마케팅 같은 게 큰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소상공인들, 소기업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비즈니스에 정말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배운다고 하고요. 첫 번째 단계로 이 MBA 학생들, 컨설턴트들, 고액 연봉자들과 함께 맨 처음에 방문하는 게 그 남아공에 있는 아파르테이트 박물관을 맨 처음에 방문한다고 해요. 이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아파르테이트라는 대량 인종
학살, 인종차별 뭐 이런 부정의한 사회 현상의 뒤에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얼마나 깊이 관여돼 있었는지를 학생들이 배움으로써 정말 충격을 받는데요. 아, 내가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되는 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인종차별, 혐오 혹은 차별과 배제에 얼마나 많이 사실은 흑인 노예제도도 그렇고 아파르테이드도 그렇고 노예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 차별, 인종차별, 청소 이런 끔찍한 일들에도 얼마나 기업이나 비즈니스가 깊이 관여되거나 혹은 협력해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충격도 받고 감정적으로 슬픔도 느끼고 아, 내가 비즈니스 이 교육을 받지만 MBA 학생으로서 사회를 더 좋게 하는 방향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도덕적이고 가치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교육을 해왔지만 선진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이나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나 교육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영감을 주었고 더 큰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저도 쪽방촌 혹은 노숙인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자분들 역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케팅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 측면에서는 집이 없는 노숙인들이 어떻게 이들을 주제로 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느냐를 이야기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이 노숙인이라는 인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이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브랜딩이 잘못돼 있다. 노숙인이라는 게 사실 그 길거리에서 중독 문제로 이제 노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학생들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넓은 광이 홈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홈레스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지 말고 vulnerable population, 경제적으로 취약한 인구 집단이라고 얘기하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든지 부동산 계약만 잘못해도 다 순식간에 취약한 계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도 바꿔야 하고 브랜딩도 바꿔야 된다. 노숙인 분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고객 분석을 하듯이 분석을 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마케팅 수업을 통해 이 사람들의 문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가 어떤 건지 마치 고객 분석을 하듯이 이분들에게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측면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NGO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컨설팅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면은 취약계층과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을 더 독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을까, 혹은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한 통계 결과에 의하면 부유한 사람일수록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면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들 게을러서 그래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인식 변화 캠페인을 할 수도 있고 광고 캠페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CSR 캠페인과 같이 할 것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 취약계층과 연결시킬 것인가,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식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와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임직원들이 쪽방촌 가서 봉사활동하는 걸 기획할 수도 있고, 기업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적정한 기술이나 혹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주거 환경을 개발하는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 건축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의 수업에서 취약계층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추후에 이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때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